귀신 귀신 사칠레 콩다바이.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산골마을의 밤은 늘 그랬듯 소리가 없었고 소리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불길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나무집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만 마을 입구에 서 있던 오래된 도라르방, 비슷한 장승의 그림자는 분명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청암리, 칭옌리, 터미. 지도에는 아직도 존재하는 마을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다. 1997년 마을에서 집단 자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외지인들은 이곳을 귀신마을이라 불렀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는 자살이 아닌 원인 불명의 사고로만 남아 있었다. 차문을 닫는 순간 귀가 멍해졌다. 마치 누군가 내 양쪽 귀를 동시에 막았다가 놓아주는 듯한 느낌. 숨을 들이쉬자 공기 속에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젖은 흙 냄새와 함께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냄새, 제사 후에 남은 향과 썩은 고기의 중간쯤 되는 냄새였다. 여긴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멀리서 따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도 돌이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다. 제사상 위에 놓인 젓가락이 떨어질 때 나는 아주 건조한 소리.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청암리에 온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민속학을 전공했고 특히 무속 의뢰 중 실패한 굿, 즉 불완전한 천도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실패 사례는 구전으로만 남아 있었고 기록으로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청암리는 달랐다. 이 마을은 끝내 마치지 못한 굿더마유로 유명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당산나무가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저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였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느낌이 전혀 달랐다. 나무 아래에는 돌로 쌓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 최근에 올려놓은 듯한 과일 껍질과 말라붙은 생선 대가리가 흩어져 있었다. 분명 누군가는 아직도 이곳에서 귀신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무 뒤편에서 느릿하게 걸어 나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의 형체였다. 하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림자는 나를 향해 다가오다 일정 거리에서 멈췄다. 어진이지. 쉰 목소리였다. 등잔불 같은 희미한 불빛 아래 늙은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한복 치마는 색이 바래 거의 회색이었고 손에는 오래된 방울 하나가 들려 있었다. 무당이었다. 이 시간에 여긴 왜 왔어?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영우 때문에 왔습니다. 청암리에.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자는 방울을 세차게 흔들었다. 짤랑, 짤랑. 그 소리에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보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당산나무의 그림자가 아까보다 훨씬 길어져 있었다. 분명 달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실패한 굿 때문인가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제사를 멈추지 말았어야 했지.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가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천이 아니었다. 만약 내가 진짜로 알고 싶다면 이 마을에서 거울을 보지 마.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여자아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을 회관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게 되었다. 관리인은 없었고 열쇠는 문에 꽂혀 있었다. 내부는 이상하리만치 깨끗했지만 거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화장실에도 방에도 심지어 깨진 조각조차 없었다. 짐을 풀던 중 벽에 붙은 낡은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구수는 끝까지 해야 한다. 중간에 멈추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것이다. 종이를 떼어내는 순간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나는 아직 이 마을에서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분명 한 번뿐이었지만 그 여우는 오래나마 귀 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벽에 붙은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글씨는 몇 번이나 덧그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쓰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고쳐 쓰면서도
끝내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처럼.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다. 각각이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짐을 정리했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내는 순간 등 뒤에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없을 걸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종류의 감각이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때 형광등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짧은 암흑 속에서 나는 분명 방 한가운데에 다른 그림자 하나가 더 생긴 것을 보았다. 내 그림자보다 조금 더 길고 목이 기이하게 늘어진 형태였다. 불이 켜지자마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듯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논문을 위해 수없이 무서운 이야기를 조사해 왔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감각은 전혀 달랐다. 기록 속 귀신은 언제나 글자에 불과했지만 이곳의 공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은 거의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마치 누군가 바로 귀 옆에서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짤랑 짤랑. 규칙도 없고 멈추지도 않는 소리. 새벽녘이 되었을 즈음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창문 너머로 희미한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얼굴 옆에 또 다른 얼굴이 겹쳐 보였다.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 유리창에는 분명 내 얼굴만 비치고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느껴졌던 이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거울을 보지 마. 유리창도 결국은 거울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았다. 아침이 되자 마을은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다. 몇 채 남지 않은 집들, 허물어진 담장,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느낌이었다. 빨랫줄에 걸린 오래된 옷, 아직 식지 않은 듯한 재가 남은 화로. 나는 당산나무 쪽으로 향했다. 어제 만났던 무당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제단 위에 새로운 것이 놓여 있었다. 닭의 머리였다. 어제보다 훨씬 신선해 보였다. 피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제단 아래로 한 줄기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오늘 새벽에 제사를 지낸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재물의 배치가 어딘가 이상했다. 보통 굿에서는 방향과 순서를 엄격히 따르지만 이 제단은 마치 급하게 혹은 일부러 틀리게 차려진 것처럼 보였다. 역시 실패한 굿이야.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자갈을 밟는 소리, 아주 느린 걸음. 돌아보자 어제의 무당이 서 있었다. 하지만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뭐지? 그녀는 제단을 보며 말했다. 아직도 누군가 흉내를 내고 있어. 하지만 흉내만으로는 안 돼. 무슨 굿이었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무당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죽은 사람들을 보내는 굿이었어. 근데 산 사람을 살리려다 죽은 걸 더 붙잡아 버렸지. 그녀는 당산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뭇가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숨이 약했지. 부모는 무당을 불렀고 대신 다른 혼을 바쳐 아이의 수명을 늘리는 굿을 하려 했어. 인신공양 같은 건가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더 비열한 거지. 이미 죽은 혼을 다시 묶어 쓰는 거야. 천도되지 못한 귀신을. 그 굿은 중간에 멈췄다고 했다. 경찰이 들이닥쳤고 사람들은 도망쳤고 제단은 그대로 방치됐다. 그 순간부터 청암리는 변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고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들이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쳐버렸지. 무당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지금 그 실패한 굿이 다시 깨어나고 있어. 그날 오후 나는 마을 기록을 찾기 위해 폐교로 향했다. 학교 건물은 거의 무너져 있었지만 교무실 서랍 안에 오래된 일기장 몇 권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제사 날짜와 아이의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굿을 멈췄다. 거울 속에서 아이가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우리 아이가 아니었다. 일기장을 덮는 순간 교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일그러졌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내 얼굴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입은 찢어질 듯 웃고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이제 네가 대신 봐줄 차례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마을의 귀신들은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봐줄 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마셨고 그대로 뒤돌아 달려 나왔다. 폐교의 복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발소리는 내 것인지 뒤따라오는 누군가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에야 숨을 고를 수 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귀 옆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요란했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현실감을 주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폐교의 창문마다 반사된 햇빛 속에서 어린아이의 얼굴이 하나씩 겹쳐 보였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웃고 있었다. 너무 오래 웃어서 입가가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웃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을 쪽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나는 의식적으로 어떤 반사면도 보지 않으려 애썼다. 유리, 무릉덩이, 심지어 숟가락의 표면까지. 하지만 귀신은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방문 앞에 놓인 작은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방울 하나와 함께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무당의 글씨였다. 오늘 밤 굿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끝까지. 나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마을을 당장 떠나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다. 무엇보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마치 선택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해가 지자 무당은 다시 당산나무 아래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말이 없었고 얼굴에는 같은 종류의 체념이 깔려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제단은 어제보다 훨씬 크게 차려졌다. 돼지머리, 술, 흰쌀, 붉은 실, 그리고 거울 조각들. 깨진 거울을 일부러 모아놓은 듯했다. 왜 거울을 쓰는 거죠? 내 질문에 무당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붙잡힌 혼들은 자기 얼굴을 잊어버려. 그래서 남의 얼굴을 빌려. 그 말이 끝나자 방울소리가 울렸다. 짤랑. 공기가 달라졌다. 당산나무 주변의 어둠이 한 겹 더 두꺼워진 느낌이었다. 굿은 천천히 시작되었다. 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이 이어졌다. 바닥에 놓인 거울 조각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위에 비친 것은 밤하늘이 아니라 각각 다른 얼굴들이었다. 노인, 여자, 아이, 그리고 그중 하나는 분명 내 얼굴이었다. 눈을 돌리지 마. 무당이 나를 향해 말했다. 네가 본 걸 끝까지 봐야 해. 그 순간 제단 뒤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나무가 흔들리며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 사이로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울음이 겹쳐져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처럼 들렸다. 땅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형체들이 나타났다. 사람이었으나 사람이 아니었다. 몸은 반투명했고 얼굴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거울 조각에 비친 얼굴들이 그대로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중 가장 앞에 서 있던 것은 어린아이였다. 폐교에서 보았던 그 얼굴. 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나를 봤어? 아이의 입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다른 얼굴로 바뀌었다. 어른의 얼굴, 그리고 다시 아이의 얼굴. 보는 사람은 대신 남아야 해. 무당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녀는 붉은 실을 집어들어 내 손목에 감았다. 실은 차갑고 축축했다. 마치 피로 적신 실 같았다. 내가 기록자라면 끝까지 보고 끝까지 적어라.
구세의 속도가 빨라졌다. 무당의 몸이 크게 흔들렸고 방울 소리는 거의 비명처럼 울렸다. 귀신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거울 조각 하나씩이 산산이 부서졌다. 마지막 주문이 시작되자 아이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과 달리 울음과 섞여 있었다. 이제 뻔해줄게. 순간 강한 빛이 터져 나왔다. 눈을 감을 틈도 없었다. 빛 속에서 나는 수많은 장면을 보았다. 굿이 멈췄던 날, 도망치던 사람들, 재단 앞에 혼자 남겨진 아이의 혼, 그리고 그 혼을 대신 붙잡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 빛이 사라졌을 때 당산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무당도 귀신도 재단도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손목에는 여전히 붉은 실의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거울 속에서 언제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당산나무 아래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빛이 사라진 뒤의 밤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손목을 내려다보자. 붉은 실이 감겼던 자리에 검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자국은 천천히 맥박치듯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끝난 건가요?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나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대답은 없었다. 무당도 마을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분명 함께 있던 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공간은 오히려 더 불길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마을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액자 속 사진들은 전부 얼굴 부분만 찢겨 나가 있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조각 하나하나에 눈이 비치고 있었다. 내 눈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유리 조각 속의 눈들이 동시에 나를 따라 움직였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굿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특히 마지막에 본 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들은 귀신에게 희생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이의 혼을 붙잡아 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굿을 멈춘 공범들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각자의 얼굴 일부를 잃어가며 살아왔던 것이다. 새벽녘,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아주 약한 소리였다. 문을 열자 어제 굿에 함께 있었던 노인이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버티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그의 얼굴 한쪽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눈과 입의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기록하는 사람이라 했지. 그의 목소리는 두 개가 겹쳐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왜 그 아이를 못 보냈는지 알고 싶나? 나는 대답 대신 노인을 안으로 들였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아이 하나로 끝날 줄 알았어. 하지만 혼은 혼을 부르더군.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에서 낯선 표정이 먼저 웃고 먼저 울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 다른 굿을 버렸다. 하지만 굿은 늘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는 순간 아이의 혼이 완전히 떠나버릴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연명해 온 자기들의 얼굴과 수명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필요했어. 노인의 시선이 내 손목으로 향했다. 밖에서 온 눈, 대신 봐줄 사람.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굿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미완으로 남겨진 의식이었다. 귀신을 달래는 굿이 아니라 귀신을 이용해 살아남는 방식. 노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고꾸라졌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납작해지며 바닥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피도 흔적도. 아침이 밝자 청암리는 텅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집들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당산나무 아래에는 재단의 흔적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너무 정상적이라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을을 떠났다. 논문은 끝내 발표하지 못했다.
기록은 남겼지만 세상에 공개할 수는 없었다. 대신 개인 노트에만 내가 본 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기록은 점점 나 자신을 잠식했다. 글을 쓸수록 문장 사이사이에 다른 문장이 끼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쓰지 않은 글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보는 자는 결국 남는다. 나는 이제 반사되는 것들을 피하지 않는다. 거울도 유리도 물도 본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규칙이 생겼다. 거울을 볼 때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 가끔, 아주 가끔 거울 속에 내가 먼저 웃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은 분명 앞으로 흘러갔지만 나만은 어떤 경계에 멈춰있는 기분이었다. 도시로 돌아와 일상에 섞여 살고 있었지만 청암리에서의 밤은 끝난 적이 없었다. 잠들기 직전이면 늘 같은 감각이 찾아왔다. 누군가 내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는 느낌. 손목의 자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살처럼 보이지만 살이 아니었고 흉터처럼 보이지만 흉터도 아니었다. 가끔씩 그 자국이 미세하게 당겨질 때가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어딘가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무속이나 귀신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 원하지 않아도 글은 계속 생겨났다. 노트를 펼치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이미 적혀 있었다. 필체는 내 것이었지만 문장의 온도는 분명 달랐다. 오늘 또 한 사람이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글들이 기록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거실에 섰다. 정면에는 큰 거울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치워버렸을 거울.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앞에 다가갔다. 심장이 귀를 때릴 정도로 크게 뛰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겹쳐 보이지 않았다. 아이도 노인도 낯선 얼굴도 없었다. 그저 너무나 평범한 나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을 때 거울 속에 내가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잠시 후 거울 속에 내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제 네가 본다. 순간 거울이 파문처럼 흔들렸다. 수면 위에 돌을 던진 것처럼 내 얼굴이 일그러지며 수많은 얼굴로 갈라졌다. 청암리에서 보았던 얼굴들, 보내지지 못한 혼들, 그리고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얼굴들까지. 그 모든 시선이 나를 통과해 바깥을 향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다. 청암리는 사라진 마을이 아니라 옮겨진 의식이었다는 것을. 실패한 굿은 끝난 적이 없었다. 다만 더 넓은 장소를 필요로 했을 뿐이다. 거울이 있는 곳, 반사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재단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의식을 보는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느낀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것을. 혹시 방금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무심코 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기억해라.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먼저 웃었다면 그날 밤 절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